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사양꿀 근절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사양꿀 관련 뉴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양꿀 관련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면 사양꿀을 근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정부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사양꿀이 널리 쓰이니까 당연히 정부는 싫어하겠죠. 이게 뭔가 물가랑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탕 먹여 채집한 사양꿀 논란. 근데 이제 설탕 먹여 채집한 사양꿀을 이제 천연꿀처럼 표기한다, 뭐 이런 논쟁이겠죠. 또 해외에서는 설탕꿀인데 한국만 식품이다. 해외에서는 꿀로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꿀벌 집단 실종, 주범은 사양 벌꿀. 이게 이제 양봉업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꿀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또 설탕으로 만든 사양꿀, 천연꿀 둔감 막는다. 아무튼 사양꿀이 싸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슷하죠. 소고기 원산지 속여 파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사양꿀 관련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좀 뭘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꿀이 뭐냐면, 그렇죠, 벌이 결국 꿀벌이죠. 꿀벌이 꽃에 화밀과 화분, 꽃에 있는 꿀과 꽃가루를 이제 먹고서 이제 그걸 소화시켜서 토해낸 게 이제 꿀입니다. 근데 이제 꿀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토종꿀과 양봉꿀. 토종꿀은 이제 동양종이 생산한 거고, 양봉꿀은 서양종이죠. 양봉꿀벌. 이 생산한 게 이제 양봉꿀입니다. 꿀벌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토종꿀은 그렇죠, 1년에 한 차례씩만 채취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여기저기 다양한 꽃에서 이제 꿀을 따겠죠.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꽃들의 화밀과 화분이 혼합이 되니까. 근데 양봉꿀은 이제 계절마다 꿀을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색깔이 그렇죠, 맑겠죠. 그래서 꽃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밤꿀, 아카시아꿀, 뭐 자파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그렇죠. 벌꿀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벌꿀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사양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비싼데, 왜냐하면 꿀 1kg 채취하려면 꿀벌이 꽃 560만 송이를 방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보통 이제 1벌 한 마리 몸무게가 0.1g인데 참 가볍죠? 꿀주머니 안에 꿀을 0.14g까지 저장할 수 있답니다. 물론 1벌 나름대로 엄청나게 큰 무게를 저장했는데, 이거 가지고 1kg 만들려면 엄청난 꽃 560만 송이의 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꿀이 이제 아카시아 꿀, 밤꿀, 자파꿀 이런 건데, 사실 보면 아카시아 밤이 주된 이제 꽃인데, 이거 우리나라에 그렇게 꽃이 많지 않아요. 다른 꽃들도, 꿀이 있는 꽃들도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그렇죠, 꿀 소비량은 많고 꿀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사양꿀을 이제 꿀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런 거에서 이제 이 기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기사들이 하루 이틀 된 기사는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자연꿀 생산량을 보면 뭐 대부분, 영토가 큰 나라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중국에서 세계 생산량이 이렇게, 그렇죠, 톤 단위니까 170만 톤 이렇게 되는데, 거의 50만 톤을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 이란,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요거의 집계는 UN 식량농업기구, FAO, STAT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통계를 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자연꿀의 얘기고, 그럼 사양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양꿀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벌에게 설탕을 먹여서 만든 꿀이랍니다. 근데 왜 벌에게 설탕을 먹이냐? 그렇죠. 사실 한국이 양봉을 하기는 굉장히 부적합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는 그렇죠. 어, 꿀벌이 꿀을 따야 되는 그런 밀원식물이라고 하는데 그 꽃이 되게 적다고 합니다. 그냥 보통 적고 실제로 그 다음에 겨울철이나 장마철에는 아예 없다시피 해서 이럴 때는 벌이 다 굶어 죽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벌의 생존을 위해서 설탕을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설탕을 먹이면서 꿀을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렇죠. 이걸 유통시키는 거죠. 이걸 꿀이라고 해서. 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양꿀이 많이 나오는 이유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예, 사양꿀을 그 식품으로 이제 인정을 했어요. 사양벌꿀, 사양벌집꿀 인정을 해버렸어요.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고. 실제로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사양꿀이랑 천연꿀 그렇죠. 꿀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도 사양꿀이 있다 보니까 또 천연꿀 우리나라에서만 천연꿀이란 말이 있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양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구분이 가능하면 예, 그렇죠. 사양꿀이 유통이 돼도 상관이 없을 텐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안 먹으니까. 근데 이게 사양꿀이랑 꿀이 구분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소고기 한우인지 호주산 인지 미국산 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양봉업계에서는 그렇죠. 사양꿀을 없애자고 하는 이유가 그 속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양봉업계에서 보는 거는 사양꿀을 생산하기 때문에 꿀벌의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꿀벌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는 이 사양꿀을 만드는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꿀벌은 그렇죠. 꽃에 이제 그 꿀과 그 다음에 화분, 꽃가루에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그렇죠. 설탕물을 먹이면 여기에는 아무 영양소가 없습니다. 미네랄, 아미노산. 그러다 보니까 꿀벌 입장에서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수명에 악영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농식품부는 당연히 지금 사양꿀을 인정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거는 꿀벌이 사라지는 거는 응애, 해충이다. 그다음에 또 저항성 응애, 그러니까 방제제를 동일 성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니까 저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해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가 뭐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 사양꿀이 워낙 널리 쓰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과자에 들어가는 대부분 꿀들이 그러니까 과자나 식품에 들어가는 꿀들이 다 사양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 입장으로서는 참 어떻게 하기 힘든 거겠죠. 그래서 또 양봉업계와 정부의 다른 입장을 보면 이제 한국 꿀벌 생태환경보호협회에 따르면 꽃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밀원을 늘리면 이제 사실 사양꿀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사양꿀과 꿀벌 개체수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노력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그 대체당원, 제과원료 등 꿀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물량 중에서 사양꿀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를 식품으로 인정을 안 하면 나름대로 대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꿀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가격도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상당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아,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그 꿀 사실 때 조심해야 돼요. 꿀에는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양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천연꿀이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물론 사양꿀에 대해서는 표기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서 꿀 사실 때 잘 보세요. 사양꿀로 돼 있는지 아니면 천연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사실 그 메이커를 사는 게 좋습니다. 어, 안 그러면은 속기가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거의 뭐 동위원소법 빼고는 그거를 구분할 방법이 없답니다. 예, 이 정도로 사양골 문제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